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HMM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1.3억이나 뇌동매매였지만 1.3억이나 매수를 했나 하는 이제 관련 자료고요. 참고로 저는 이 HMM의 주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요 해운업에 대해서 뭐 대충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94.5%라고 하는데 그중에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요 숫자야 뭐 조금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다수가 이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 해운업이 중요한데요. 이 우리나라 국적 선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물동량을 이제 나르는데 이 해운에 관해서 모든 거를 다 외국 선사에다 맡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물류비가 상승할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서 경기 침체뿐 아니라 우리가 뭐 진짜 생필품이나 에너지가 막 필요할 때 그런 이제 해운 수송이 잘 안 될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2017년이었죠.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HMM, 옛 현대상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잠시 조금 이제 좋아졌다가 그 2015년, 16년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지나친 이제 해운업들의 경쟁으로 이렇게 운임들이 이제 낮아져서 이때 많은 이제 업체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한진해운 여기 보시면은 이때 7위였는데요. 2017년 2월에 법원이 이제 파산 선고를 하면서 이 세계 7위였던 이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 우리나라 그 아까 그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 예전의 명성은 되찾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HMM, 옛 현대상선의 실적 또한 살펴보시면은 17, 18, 19 모두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19년에 조금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제 보시면은 19년 9월 좀 줄고 12월 또 줄고 올해 1분기 때 또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2분기에 이 숫자는 제가 이제 실적치를 임의로 이제 넣은 겁니다. 발표한 거를 이제 네이버에 입력이 아직 안 돼서 1387억이라는 영업이익 흑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281억이라는 흑자를 기록을 합니다. 2분기 때 드디어. 그래서 어떤 이제 구독자분들은 왜 저보고 이런 적자 회사 매수하냐고 계속 1분기 때부터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왜냐면 제가 계속 실적 얘기를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넌 왜 적자 회사 사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그냥 무작정 적자 회사를 산 건 아니고 흑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실적 개선주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흑자고 3분기 때도 흑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주가는 당연히 이제 2017년 9월에 8,000원이었었는데 8,300원에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배당도 안 주고 실적도 안 좋으니까 계속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3월 달에 또 폭락이 있었죠. 우리 확진자 증가되면서 그 질병 이슈로 폭락해서 2,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흑자 전환도 하고 1분기 때 실적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1, 2분기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요즘 조정을 받으니까 또 왜 이런 주식 왜 갖고 있냐? 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 회사 자체에 뭐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갖고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일단은 매수한 이유 세 가지를 이제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는 정부의 해운업 부양 의지입니다. 요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해수부 장관이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업 실적 발표를 하는데 왜 갑자기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올까?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진해운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때 이후에 해운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내놓고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 현대상선뿐 아니고 지금 해운업 전반적인 거를 지금 굉장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히 보시면은 대통령이 직접 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아레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김정숙 여사가 직접 명명주를 자르죠. 요럴 정도로 여기 보면 HMM의 그 명명식에 참석을 해서 명명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선박이 이제 다 건조됐을 때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뭐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줄 끊는 거는 꼭 이제 여성이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제 명명줄을 자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가지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해운업이 살지 못하면 지금 정부의 업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관이 나와서 발표한 것도 흑자가 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흑자 났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가 성공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굉장히 이거는 HMM의 실적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레시라스호 보시면은 24,000 TEU 엄청난 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입니다. 규모상. 이거를 이제 발주한 것도 결국에 정부 의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업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을 실어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EU라는 거는 20ft Equivalent Unit이라고 해가지고 그 20피트 길이의 요 컨테이너 하나의 크기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체 24,000 TEU라는 컨테이너 크기가 얼마나 걸까요? 사실은 저도 그거에 대한 감이 정확히는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사람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초코파이 70억 개, 혹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3.5일간 마실 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4일간 먹을 라면, 뭐 이렇게 선정량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하다. 정규 축구장 4개 크기다 라는, 그러니까 엄청 큰 배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 최대 크기의 배가 무려 총 12척이 지금 인도되고 있고 인도될 예정인데, 대우조선해양 7척, 삼성중공업 5척 해가지고 이 12척을 그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외적을 12척으로 이제 물리쳤듯이 이제 HMM은 이 대형 선박으로 이 12척으로 다시 일어나겠다. 이제 이런 해운업을 재건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렇게 배가 규모가 크면은 당연히 이 규모의 경제가 달성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컨테이너당 그 운임료가 더 경쟁력이 있는 거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또 요 선박에는 이제 최근에 지은 거기 때문에 스크러버를 장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러버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황합량이 지금 0.5% 이하인 연료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0.5% 이하인 연료가 0.5%인 연료가 있고 이거보다 더 높은 연료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연료 0.5%보다 높은 연료가 가격이 싸겠죠. 요거를 이제 HSFO, 그러니까 하이 설퍼라고 하고요. 요 낮은 거를 LSFO, 이제 뭐 로우 설퍼 혹은 뭐 VLSFO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높은 연료를 쓰면은 이 연료 가격이 더 낮죠. 그래서 요거를 쓸 수 있게 해놓는 게 바로 스크러버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러버가 있으면 이 높은 연료, 황합량이 높은 연료를 써도 그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환경 규제를 충족한 걸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크러버가 장착돼 있어서 요 대형 선박은 어쨌든 싼 연료를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나중에 뭐 황합량 규제나 혹은 또 이제 그 LNG 가격이나 여러 가지 변동을 대비해서 LNG 추진선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부의 그 부양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의 부양 의지가 있어도 업황이 안 좋거나 하면은 당연히 실적이 안 나는 거잖아요. 글로벌 업황이 안 좋으면. 아무리 정부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삼성전자 실적을 뭐 좋게 만들 데는 한계가 있듯이, 혹은 지금 정유사들 적자 나는 거, 항공사들 적자 나는 거를 뭐 엄청나게 흑자로 바꿀 수 없듯이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저는 있습니다. 예. 2분기도 흑자였지만 3분기도 당연히 흑자일 거고 실적이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 대형 선박들 인도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첫 번째가 아까 아레시라스호가 4월 달에 인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2분기에만 6척이 인도가 됐습니다. 뭐 3분기에 인도된 거는 사실은 뭐 본격적으로 투입이 얼마나 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물론 7월에 인도된 거는 뭐 가능하겠지만, 지금 6척이 이미 지금 2분기 때 인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인도 시기를 봤을 때는 3분기 그리고 또 나아가서 4분기에 진짜 업황만 좋다면은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단은 먼저 부문별 매출 비중을 확인해 보면, 자, 20년 하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뭐 다른 걸 보더라도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주력입니다. 일단 컨테이너가 이 HMM에서는 주력이고, 노선상으로는 미주 유럽이 주력인 거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매출 원가율이 실제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100%가 넘는 이제 매출 원가율이 개선이 돼가지고 2020년 하프 때는 89.5%까지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디얼라이언스 서비스 개시. 이 디얼라이언스라는 건 뭐냐면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머스크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원래 그 이제 이런 해상 운송은 이제 내가 갔다가 내가 꽉 채워서 오면 제일 좋은데, 이제 내가 꽉 채워서 이제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운항을 했는데 거기서 돌아올 때 이게 빈 배로 만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손해가 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얼라이언스 멤버사들과 이제 공동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에 그런 이제 계약된 이제 물건들을 이제 실어가지고 오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또 수수료를 받고 용선료를 받고, 그런 이제 비용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윈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머스크 라인에서 안 받아줬어요, HMM을. 그래서 좀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D 얼라이언스에 이제 가입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공동 운항을 통해서 이제 손익 개선이 이제 가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항화물비도 감소하고, 또 연료비도 지금 이제 대형 선박들 이제 앞으로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더 이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저유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 호재들이 겹치면서 매출 원가율이 대폭 개선됐다 라는 거고, 이건 당연히 3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운 모처럼 벼뜬다, 물동량 늘고 저유가 지속, 운임도 오름세. 요게 날짜가 없는데 이건 8월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HMM을 비롯해서 해운 업계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질병 이슈에도 불구하고 3분기가 왜 성수기냐면, 이제 연말을 앞두고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양권은 미국이나 유럽 노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서양은 그게 엄청난 행사입니다. 그게 이제 정말 연중에 가장 큰 행사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뭐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질병 이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선물은 주고받고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컨테이너가 주력이라고 했잖아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로 보는데요. SCFI가 지난 7일 기준으로 1107포인트를 달성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올해 1월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우리 질병 이슈로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걸 이제 8월로 보시면 되는데 2분기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지금 SCFI 지금 값을 보이기 때문에 더 3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는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업황에 대해서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뭐 제가 해운업 종사자는 아니지만 일단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 업황에 대해서 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 HMM이 3분기 실적이 얼마다 요거는 알 수가 없지만 대충 HMM이 돈을 잘 벌고 있다 혹은 지금 돈 못 벌고 있다 요 정도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까지 하게 되면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정부의 지금 해운업에 대한 그런 다시 살려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지금 업황이 좋아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지인을 통한 실제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차원의 확인,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일단 1.3억 계속 좀 보유를 해갈 예정이고요. 다만 제가 보시다시피 1.3억 너무 큰 금액이 지금 손실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묶여 있고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9월 초 카카오 게임즈 청약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뭐 공매도 금지 연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호재가 발표되면서 만약에 이게 반등이 좀 나온다, HMM이. 그래서 6,000원 이상 뭐 쭉 올라간다.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 주가를 회복하는 거죠. 예전 고점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 요때 이제 좀 요 물량을 뭐 한 50% 정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50% 내외. 요거는 뭐 이 회사가 나빠 보여서 줄이는 건 아니고 요거 이 물량이 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 청약도 하고 싶어 가지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손실인 차원에서 요거를 이제 뭐 손절할 생각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에 뭐 지금 악재가 터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돈을 지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 줄일 마음은 없고요. 다만 이제 수익권으로 왔을 때는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정하는 것 같고 또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찍으면 문제가 제가 그 종목을 매도할 때 또 막 뭐 왜 매도하냐고 또 이제 뭐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제 상승하면 줄일 생각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참고하셔서 보유자 혹은 신규 매수 기다리시는 분은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주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영상을 찍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